제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은 일단 기분이 되게 좋아져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해요. 그거는 제가 뭐 의도적인 노력도 있고 가식적인 노력도 아마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디스크 사업가 기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게 낯설어 이렇게 하는 게 그죠?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제가 이제 콜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는 되게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땐 되게 웃긴 일이에요. 웃긴 일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었고 누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지만 진짜 뜬금없는 일이라서 제가 진짜 이런 자리에 설지도 몰랐고 이런 일을 하게 될 줄도 전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미용실을 했었고요. 누가 시간 좀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미용실을 했었어요. 네. 미용실을 했던 게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돈 벌려고 시작을 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여자도 어느 순간에 돈을 좀 벌어야 큰 소리를 치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에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이 돈을 괜찮게 버는 거예요.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괜찮게 쏠쏠하게 버는 거예요. 여자 직업으로 또 괜찮잖아요. 자기가 일단 예뻐지기도 하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원가 얼마나 들어요. 약간 근데 다 내가 수공이야. 내가 하는 게 다 남는 거야 생각하니까 되게 괜찮은 직업 같은 생각이 들고 주변에 또 그렇게 검증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더니 처음에 초반에 한 몇 년간만 조금 힘들었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니까 정말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시기가 있어요. 돈이 굉장히 잘 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여자들이 버는 거 몇 배를 버니까 어깨가 저절로 펴지면서 진짜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요거를 제가 했던 시기에 한 2억 5천 정도의 빚을 졌던 것 같아요.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2억 5천의 빚을 3년 안에 다 갚았어요. 직원 5명씩 두고 일하면서 보통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김밥을 사다 놓고 먹었는데 김밥도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하나 주워 먹고 그러면서도 돈이 벌리니까 재미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었어요. 계속 내 실력은 점점 더 좋아지니까 지금도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앞으로는 사람들 번호표를 뽑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계속 지속될 줄 알았던 이 시기가 희한하게 경기가 꺾이면서 피부로 와닿게 조금씩 야금야금씩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한 3, 4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상하다. 내년이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경기가 없어서 그럴 거야. 내년에 조금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그냥 혼자의 그냥 달램으로 이렇게 시기를 지냈던 것 같고요. 왜 장사가 안 되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동네 나가서 보니까 조그만 개인 샵들이 너무 많이 생겼었고 밤에 진짜 우울해 잠이 안 왔을 때 TV를 틀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무수한 나무하는 미용 기계들을 다 팔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파마를 하러 안 왔구나. 영수증도 저거 다 파네. 앞으로 그럼 미용하기 글렀구나. 큰 돈으로 버는 시기 이제 다 지나갔구나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배운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냥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거 어떤 건 누르는 거죠? 안 눌러주는데? 네, 이렇게 저는 제가 잘 나갔던 시기라서 저희 아이들도 야 공부하기 좀 하지 마. 이거 돈 잘 버는 길 있으니까 이거 하면 돼 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 애들도 미용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그 중압감이 제가 생긴 거예요. 저로 인해서 다 미용길로 들어서서 앞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다 이걸로 다 하면 되라고 얘기했는데 점점 내리막길에 있는 그 길이 나는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무거운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제가 근데 실상 이때 진짜 완벽한 타이밍이 왔던 게 아팠던 거예요. 몸까지 아픈 터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비었었는데 몸이 아팠던 순간에 제가 그동안 너무 제가 수고했잖아요. 수고했으니까 몸이 이렇게 아팠을 테고 수술을 하면 한 2-3달은 쉬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나도 좀 쉬는 것처럼 신경 안 쓰고 좀 쉬어보자.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서
쉬어보고서 쉴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달을 딱 쉬니까 그동안에 나가던 뭐 보험료, 공과금 뭐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벌어서 하는 돈은 축이 안 나지만 그냥 갖고 있는 돈을 꽃감 빼먹는 거는 정말 금방 알거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못 놀겠구나 하고 다시 문을 여는 순간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쉴 수 있다고 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려면 계속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안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제 일에 대한 진짜 오만정남이가 다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딱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나가서 잠시만요.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의소해주세요. 여태까지 하나도 안 들렸던 아니에요. 건가요? 뭐가 카톡이 와서 안 들리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전체 이제 되죠. 이걸 눌렀어? 되셨어요? 아니 네. 전체에서 네. 아 전체에서 하니까 네. 해제하는 거. 잊어버렸네. 네. 기차를- 아무튼 그때 제가 그 문을 닫아보고 살았잖아요. 그 돈이 진짜 직업 남녀노동 하시는 분하고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일하는 장소만 틀렸을 뿐이지 그날 벌어서 그냥 먹고 살았던 거네. 이걸 내가 몰랐었네. 굉장히 안정적인 소득인 줄 알고서 편안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인 줄 알았더니 일을 중단한과 동시에 돈이 딱 끊어지는 이런 불안정한 소득이었었네.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일에 대한 그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그냥 이렇게 아팠던 시기에 이 전부터 이런 경험을 뉴스키니아 경험을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전달을 못 받았냐면 성향이 되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런 걸 한 번도 저한테 제가 또 성향이 좀 세기도 해서 뭔가 얘기라고 했을 때 딱 잘랐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아이템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많이 좋으면 제가 많이 팔아드리면 되잖아요.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약간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타이밍이 오다 보니까 제가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그것도 혼자 공무원 말고 부부가 쌍으로 공무원인 사람이 가장 부러웠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부부가 월급 받으면 한 6,700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부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정년 없이 계속 일을 하니까. 근데 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지네 버는 돈이가 값어치 있는 돈인데 나보고서 더 부럽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 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때 시기에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에 소중함을 느끼고 그런 돈을 참 벌기를 갈망했는데 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았던 뉴스킨 제품으로 사업을 하면 그렇게 연금처럼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정말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5년을 일하면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발에 채요. 막 이런 소리도 되게 듣고 했는데 굳이 듣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 월급 통장을 까본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벌면은 나는 못 벌어도 한 200~300은 죽을 때까지 벌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이 과정이 되게 복잡미묘하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두렵고 자신이 없는 거를 그냥 망설이는 걸 포장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해봤던 일을 새롭게 한다는 게 되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인맥이 또 많지 않다는 거를 뻔연히 제가 제 자신한테 터라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일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심플하게 결정 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결정했을 때와 결정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누면 내가 결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미용실을 사양길인 줄 알고 서 있었으면 개념 계속 내리막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길이 뻔히 보이는 한 길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돌아섰을 때는 어떤 희망이 보인다면 계속 내리막길을 뻔히 알면서 그냥 서 있는 것보다는 돌아서야 되는 게 이때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망설이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망설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진짜 올 것이 오고 진짜 너무 불편한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불편했거든요. 이래서 다단계라고 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명단을 쭉 적어봤는데 진짜 나는 이 사람이 알까 말까 하는 명단이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 나를 정말 모를 거야 하는 명단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친척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별로 끊고 살았던 자영업자들하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경조사나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돈으로 보낸 적도 많았었고 연락을 거의 이렇게 안 하고 지낸 터라 뭐 내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했어요 라고 찾아다니기도 참 낯간지러운 상황이었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나 또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냥 큰 성과가 없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하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또 그렇겠지. 나 같아도 아마 저렇게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깊이 상처받는 시간에 내가 다른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환을 돌리고 몸을 막 움직이면 그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건 제가 참 제 자신한테 칭찬해요. 제가 콜드를 했던 거는 남들은 뭐 콜드를 잘해서 자신 있어서 뭐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아니었고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콜드를 선택한 마케팅이었어요. 지인도 안 되죠? 제가 무슨 카톡도 문자도 잘 못 보내는데 SNS를 뭐 한다는 건 말도 안 됐고 그냥 나가서 사람 부딪혀서 만나고 뭐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행인 게 저희 집이 동대문이에요. 동대문 근처에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시장이 많거든요. 시장이 많으면 이제 가방을 딱 들고 나가서 어느 날은 전단지를 막 주고 어느 날은 이렇게 뭐 뉴스킨에서 샀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명함을 주면서 미스트하고 바디바는 너무도 유명한 품목이라서 가끔가다 주문이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아는 사람이 많아야지 회원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미팅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이제 전업해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어 시작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소개를 해서 이렇게 사업할 사람을 먼저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가 저는 굉장히 못 갖게 들렸어요. 속으로 나이 먹었으니까 너 먹고 찍고 떨어지라 소리구나. 젊은 애 붙여놓고 너 가란 소리구나. 그러면 내가 회원이 없으면은 말짱 노름인데 이거를 그냥 사업자를 만든다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색하지 않았어요. 내색하지 않고 일단 회원을 만들 때 나가보자. 그리고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제가 그 성과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지금도 제가 있는 라인 중에 2개의 라인은 콜드 라인이고요. 지금 QBR4 2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 콜드 라인이에요. 다 콜드 라인이기도 하고 나 이상하게 나가서 콜드 성과가 많이 잘 팔고도 오고 뭐가 이렇게 엮여서 많이 해프니스도 되게 많이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콜드를 잘하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방법 없어요. 그냥 배운 대로 했어요.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그냥 제가 익히고 배운 거를 나가서 현장에 풀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하룻밤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밤에 내가 뭐를 어떻게 했었지? 라는 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콜드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로 꼽는 게 복장이다. 그 복장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복장이 보통 비즈니스에서 복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콜드는 더군다나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길던 머리 중에 싹둑 잘랐고요. 그 다음에 복장을 그냥 전문가적으로 보이는 자켓을 입고 배지를 달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투도 그냥 어설프게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그래 나가서 연습하면 돼요. 그냥 부딪혀가지고 다 하다 보면 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습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해도 나가서 또 깨지고 보완할 점이 또 있는데 어설프게 해서 나가면 정말 상처받고 그만둘 가능성이 많아서 비즈니스 복장을 하되 제가 이제 누가 나한테 뭘 물어봤어. 그럼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때 여기 이미 사장님 얘기하시지만 이게 얕은 지식이잖아요. 누가 2마디 물어보면 대답 못해. 더 물어보면 안 되지만 그냥 남들이 그냥 대부분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은 내가 취하고 있어야 그 사람한테 풀어줄 수 있겠다 해서 이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연습은 집에서 하는 거다. 나가서 하는 거 아니다. 예. 제가 그 미용실에서 데몬 연습할 때도 전 데몬을 버벅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업을 한다고 나왔는데 데모를 잘 못하고 주저하고 임팩트가 없어 말하는데 너 같으면 그거 사고 싶냐? 이렇게 속으로 말하기 싫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를 임팩트 간략하게 그 사람한테 확실히 꽂히게 하려면 제가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에서 약할 때도 연습을 했고 밥 먹을 때도 연습을 했고 물 마실 때도 연습을 했고요. 계속 그거를 되뇌었었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한 번에 대본을 처음 했는데 깜짝 놀랐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대본을 잘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대본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또 현장에 나오면 또 막막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근데 기본적인 지식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콜드레스 주력 아이템이 뉴스스펜이었었어요. 뉴스스펜. 다른 거 다 없었고요. 그냥 그거 하나였었어요. 그 뉴스킨들 얼굴이 되게 이뻐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업의 아이템을 잡은 거는 뉴스스펜이거든요. 왜냐하면 걔를 먹고 마약 먹은 것 같은 경험을 했고 갑자기 3일 만에 눈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 시달리던 방광염이 정말 없어졌고 손이 주름이 다 펴졌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일을 그냥 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성분이 뭐가 들어있지 제가 알게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를 겪은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거로 인해 성과가 막 나는 걸 보고 아 자기의 주력 아이템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왜냐면 뉴스킨 제품이 되게 좋은 게 많지만 내가 아이템을 잡지 못하면 이 말을 떠들고 저 말 떠들다가 온단 말이에요. 이 핵심 아이템을 꼭 잡고서 제가 그때 그룹에서 나눠준 뉴스펜 책사가 있었는데 첫 페이지에 타임지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2살까지 이렇게 산다고 실려있다. 그다음 그 뒷페이지 넘으면은 그 다음에 너는 나이가 먹어서 휠체어 타다 죽고 싶냐? 운동하다 죽고 싶냐? 뭐 이런 그림에서부터 텔로미어가 이게 길어져서 이렇게 연장하는 거를 스탠포드 얘기에서 개발했다. 그래서 세포분열이 28배가 되면서 10년 이상 젊어지다 하는 그거를 그냥 정독을 해서 한 10번, 20번 그 책자를 읽었어요. 읽어서 그 책자 중에서 제가 손에 잡았을 딱 폈으면 그 자리에 뭐가 다 있는지 알게끔. 예. 그림만 봐도 아 밑에 뭐가 써있지. 그리고 줄줄줄줄 읽게끔 해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뭐 나쁘게 봤으면 달고 달았구나 생각했을 테고 만약에 좋게 봤으면 완전 전문가네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가는 게 굉장히 콜드의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를 보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맨날 밝고 사람이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막 이래요 막 이래요. 근데 뭐 저라고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깨지고도 많이 다니고 못 들은 소리도 듣고 막 이러면 진짜 아 저걸 확 그냥 이렇게 할 순간이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한테는 아주 기분 좋은 양, 아주 가식적인 웃음으로 환하게 미소를 짓고 가면은 자영업자들이나 보통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암울해요. 그냥 생활의 변화가 없잖아요. 생활의 변화가 없는데 내가 가서 한번 신선한 걸 한번 껴줘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굴부터 미소를 장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분이 저도 맨날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맨날 좋겠어요. 근데 좋지 않아. 내 기분이 오늘 좀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랬으면은요, 그냥 업이 되는 음악을 듣고 가는 거예요, 미리. 싸이 음악을 듣는다던가, 빠른 음악을 듣는다던가 해서 막 마음을 끌어올려서 문을 열 때부터 안녕하세요! 문을 열면 어우 시끄러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시끄럽다고 하는 그 말투에 반가워하는 그 어감이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가기 전에는 맨날 저는 생각을 항상 해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쭉 돌아다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는 걸 반기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친구 같은 사이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친구가 진짜 한두 명이야, 한두 명. 근데 그 한두 명의 친구가 진짜 고맙게 뉴스킨을 써주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더 친해지기로 더 좋아하기로 제가 마음먹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어머 나 오는 걸 바랬나 보다. 나 오늘 기다렸었나 보다. 그리고 자기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 콜드로 내 꼭 사업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가 생기고 저 사람이 날 친구로 생각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은 도대체 나한테 어떤 좋은 친구가 생길까? 어떤 가슴 떨리는 친구가 생겨서 나를 기다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가면 이상하게 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안 나서요. 눈을 딱 마주치면 이렇게 어서 오세요. 차 한 잔이랑 드시고 가세요.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이러고 다니니까 좋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장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연습해서 나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울한 모습을 다니지 않고 환한 미소를 갖고 다니는 게 정말 기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초기 사업자들 이렇게 뭐 공부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업자가 생기다 보니까 나가서 방수는 열라해. 10방도 하고 15방도 하고 뭐 7방도 하고 막 이러는데 대본을 한 건도 못 하고 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본을 못하고 올 수가 있어? 방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하는 답변들이 있어요. 나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암울한가. 그런 소리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냥 나가래요. 됐다 그냥 가래요. 그냥 됐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하실 건데? 막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 아들. 그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반할 정도로 잘할 때가 있거든요. 일단 뚫어서 들어가면 브리핑은 엄청 잘해요. 근데 그 인트로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가요? 그럼 인트로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질문이 그거니까 똑같아요. 항상 질문이. 저거를 못 뚫는구나. 네. 한동안은 고집을 부려서 저도 처음에는 그 이수스펜 책자를 들고 다닐 때 혹시 노화 멈추는 영양제가 나왔는데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답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관심 없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또 제가 얘기했던 게 피부나 건강에 관심 있으세요? 라는 가장 많이 흔한 질문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럼 10명 중에 한두 명만 그런 게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걸리기 전까지는 9명은 전 패스잖아요. 관심 없어요? 아니에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뻘쭘해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결론에 이 사람이 반대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참 여러 방수를 돌아다녀야 돼요. 힘들고 하루 왼종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하는 거는 저의 주력 제품은 갈바닉하고 TR90. TR90하고 유스펜 묶여 있어요. 항상 같이 풀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묶여 있는데 갈바닉은 항상 가방에 갈바닉과 바디젤을 꽂고 다녀요. 꽂고 다녀서 그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피부에 관심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아요. 네. 주저리 돌지 않고요. 성형갈 많이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형갈 많이 받아보실래요?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못 알아듣기도 했었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치고 들어가자. 치고 들어가서 임상사진을 보여주고 제 사진이 8년 전 사진이 이랬는데요. 지금 이렇게 됐고요. 이게 성형갈 바니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20일만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뭐 이상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더 들어봐야 돼? 말아야 돼? 내쫓아야 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어깨를 다 짚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형기계만 되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기계 동시에 역할을 해요. 여기 어깨 여기 아프시지 않아요? 꽉 누르잖아요. 그럼 요즘 승모근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그러면은 뭐 이래요. 어머 여기 내가 장갑 풀어줄 수 있는데 나 시간 없어요. 저도 시간 없어요. 1분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일단 여기를 냅킨을 이렇게 대서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그 복제를 앞에 10번, 여기 뒤에 10번, 뭐 여기 10번, 뒤에 이렇게 돌리는 거 몇 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1분 하는 거를 다 똑같이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사업자들, 시스템 사업자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고개 돌려보세요. 그럼 이쪽으로 확 돌아가고요. 이쪽으로 잘 안 돌아가요. 그럼 바로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희한하네. 잠깐 문질렀는데 안 아프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맞박을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머리를 밀어요. 젤을 묻혀서 그냥 화장한 위에 밀어요. 이거 화장 지우세요. 누가 대줘요? 전혀 안 대줘요. 근데 여기 일단 여기를 했으면은 이 사람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이 말을 싫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 그냥 화장 그냥 다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썹부터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한 1분 정도 밀어요. 어때요? 끝내주기 시원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어머 진짜 눈이 번쩍 뜨이네. 어머 진짜 시원하네 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저희 지금 시스템을 전업한 사업자가 1월달에 전업한 사업자가 있는데 계속 갈바닉을 유통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력 아이템이 저거잖아요. TR90하고 저 유스펜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양자기를 일단 펴놓잖아요. 양자기를 펴놓는데 제가 온몸 싹 스캔하는 기계 있는데 이거 무거워서 잘 안 들고 나오는데 오늘 한번 해드릴까요? 이거 안 하시면 손해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피 뽑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내가 뭔데 피를 뽑아요. 그러니까 잠깐 1분 정도면 돼요. 라고 1분은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해줘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양자기를 펴놓으면서 주저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티업은 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짧으니까. 보통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언제 손님들이 튀어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기계냐면요. 한의원에서 실제 쓰는 기계인데요. 사람이 누군가를 딱 만나면 기가 드세 막 이렇게 느끼는 경우 있잖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몸속 에너지 파동이 몸 바깥에 50cm까지 나오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자 분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양자 단위, 에너지 단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도 세포가 잔잔하게 떨리고 파동을 막 친대요. 그 세포의 기능을 봉으로 감지해서 온몸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태를 스캔하는 기계인데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막 고개를 막 끄덕이다가 어머 이게 신기하다 이런 기계가 있냐, 피를 뽑지 않는데도 어떻게 내 상태가 나온단 말이지, 그 말을 하니까 일리가 있네 막 이렇게 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것도 끝나지 않죠. 이걸 이렇게 또 어떨 땐 딱 펴놓고서 그 양자 멘트 있어요. 이 기계를 몇 분이죠? 기계를 체크하는 멘트. 그래서 그 멘트에 10분 남은 거예요? 10분? 편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멘트를 이렇게 할 때 제가 배웠던 게 그분이 전문가가 이거 이렇게 쓰시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려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럼 일단 저를 측정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렇게 받아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로 녹음했어요. 바로 녹음해서 다시 한 번 주소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녹음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네, 100번 정도 하면 다 외워지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계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퀀텀 바이오 스캐너라는 장비고요. 1분 안에 내 몸의 세포, 조직, 기관, 장기의 고유한 파도를 측정해 내 몸 병으로 가기 전에 예방에 도움을 드리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왼쪽에 스캐너를 가지고 표시되고 오른쪽까지 스캐너 표시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이 기계도 되게 전문적인 기계고 이 여자도 전문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과가 났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막 이거 선택을 안 하고 주저하잖아요. 보통 주저하고 잘 얘기를 걸릴 것 같으면서도 안 걸리고 결정을 못하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요, 너가 이걸 선택했을 때 있죠. 너는 일단 목이 잘 돌아갈 거고 일단 했을 때 발바닥이 잘 순환이 있어? 그러면 다리 부종이 없었을 거고 삶의 질이 오래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삶의 질이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면 손님이 오면 빵긋빵긋 웃을 거고 장사도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걸 선택했을 때 그리고 어쩌면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주저할 때 이 사람이 처음에 누군가 얘기했을 때 난 이거 싫어요, 나 이런 거 안 해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그래도 해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다니까요, 그래도 해보시죠 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일단 이거 싫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싫다고 얘기했을 때 이 상황은 제가 살짝 비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도 되거든요. 그러시구나. 이거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언니는 뭘 했을 때 예뻐요? 라든가 언니 여기는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진짜 깔끔한 성격인가 보다. 너무 더러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 여기 어쩜 이렇게 나옷 같을 때 여기 들어오고 싶겠다. 언니 보고 들어오고 싶겠다. 막 얘기한 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또 들어가서 거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터진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러다가 또 그래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또 딴 얘기를 막 얘기하다가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뻑이 갔어요. 뻑이. 내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그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입 아프게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대해준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이 손을 잡는 거는요.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장벽을 퍼보는 거랑 똑같아요. 왜 연애할 때 손잡으면 뭐 진도가 쉽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여기 가는 건 쉬워요. 여기 가서 누가 감히 얼굴을 화장을 안 했는데 여기를 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무 수상이 되줘요. 해보세요. 진짜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를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정신줄을 놓지 않기 때문에 클로징이 되는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이 수다가 막 필요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집안 얘기부터 온 얘기를 다 하는데 어느 대목에서 끌고 와야 되지라는 걸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있다가 시간 다 보내겠는데 어느 대목에서 이걸 다시 원전을 끌고 들어오지? 뭐 신랑이 막 속을 썩여. 그렇구나. 언니가 이거를 만약에 해서 이뻐지면 신랑이 속 썩이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본론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 이거를 하고 물건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보상을 풀기도 하고요. 물건이 들어가면 보상은 반드시 풀기도 하고요. 왜냐면 다른 거 위에 거는 다 관심이 없는데 보상을 풀었을 때
아 이게 돈이 그래 이렇게도 벌리겠구나 그러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전업하신 그 사장님도 콜루뚜뚜를 만난 분인데 그분도 이거를 보상을 풀고 나서 그래 나 이제 시장에서 뛰어나갈 때가 됐어 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천만 했어요. 근데 본인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갔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이 얘기를 되게 잘하셔요. 근데 아무것도 안 사요. 언니 얘기를 잘한다고 해놓고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사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뭐 측정하는 기회가 있다며요. 그거를 받아보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가져갔잖아요. 바로 가져가서 측정해주고 브리핑을 하고 다시 보상을 또 풀고 했더니 1년치 한꺼번에 샀어요. 남편이랑. 그리고 그분이 사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1년 동안 아마 투잡을 쭉 준비하다가 강의도 많이 듣고 마음이 되게 단단한 사업자라서 되게 어떻게 저렇게 계속 오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피곤하잖아요. 12시간 근무를 하고도 오라 그러면 그냥 와요. 와서 강의를 다 듣고 공부 투잡 스쿨에 참여하다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우습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별거 아닌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줄은 잘 몰랐었고 뭐 저만 특별해서 콜드를 잘하는 것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후원하고 뭐가 바쁘고 이제 일정 보고 하느라고 조금 콜드를 뜸히 했다가 다시 나가는 날은 저도 엄청 어색해요. 그게 엄청 어색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지? 막 이 감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몇 집을 가서 내가 뭐라고 시부렁거리다 나온 거지만 내가 말한 말 생각이 안 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나온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안 하면 다 어색하고요. 하면 익숙해지고 그러는 건 다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콜드에 자신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건 다 핑계예요.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를 저도 제가 느끼면서 해보면서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제가 콜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하시는 SNS를 쭉 잘했던 성과가 있던 분인데 콜드를 못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지인을 참 관리를 잘하고 마케팅을 참 잘해. 그런 사람이 콜드를 갑자기 전향하진 않을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잘하는 게 사업의 해답인 것 같고요. 진짜 콜드라는 시장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지라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분리해서 나오고 하면 나는 세명단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뭘 있어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콜드라는 넓은 시장이 있어서 나가서 얼마든지 회원도 만들 수 있고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마케팅에 되게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는 아마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거 등료 주는 건가? 내가 뭐 이 사람 따까리 주는 건가? 막 이럴 때 있어. 오늘은 시간을 허비하다 온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제가 지금 추구하는 목적 저는 제가 미용실을 계속 했었으면 저는 막 자유롭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누구의 타치도 안 받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꿈이 뭐예요? 뭐 이 다음에 성공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어떤 사람이 나 성공하면요 누구를 막 후원하고요 누구 어떤 강의를 하고요 막 이러잖아요. 저는요 성공하면 쥐도 새도 없어져 버릴 거라고 제가 막 이래요. 민간인 생활을 돌아가 쥐도 새도 모르게 나는 없어지고 조용히 살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그게 제가 바라는 삶이에요. 저는 그냥 묻혀서 살고 싶은 사람이고요. 여행 다닐 때 그냥 잘 다니고 그냥 머리 삭발할 때 삭발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다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남한테 이렇게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용으로는 이게 안 됐어요. 안 됐고 뻔히 알았고요.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도 헷갈리는 거는 콜드를 만났을 때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싫어요일까? 정말 아니에요일까? 나처럼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닐까? 숨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그때가 제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싫다 그러면 패스하고 싫다 하면 패스하고 너 그만둬. 좋다는 사람 찾으면 되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도 4년 동안 그러고 있었잖아요. 4년 동안 나도 그냥 그렇다고 제가 돈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주변의 사람들은 왜 그러고 다녀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노력해서 더 잘 살 수 있으면 노력을 해야지. 왜 그러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년 동안 그거를 듣지 않았고 표시를 내지 않았고 감추고 있었어요. 예.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유가 그랬든 간에 그래서 지금도 콜드 했을 때 이거를 다시 와봐. 이 똑똑하게 생겼는데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 여자를 시간을 더 들여봐? 이런 거에 조금 헷갈릴 뿐이지.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컨택을 더 해보는 게 맞는 것도 같아요. 예. 그리고 그냥 물건이 하나라도 어떻게 더 비누 한 장이라도 써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한테 갈 거리가 있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데 2번, 3번 가서 아무 성과도 없었어 하면은 패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라도 뭘 들어가고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얘가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사람이 여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제가 사람을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누구를 얘기해도 그냥 지는 지, 나는 나, 막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쉬는 날도 온전히 저 혼자 쉬었어요. 친구 몇 명 되지 않지만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귀찮았어요. 귀찮고 그들을 같이 끌고 다니면서 배려해야 되고 네, 얘가 싫은가? 막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귀찮아요. 내가 고생한 나한테만 신경 쓰고 싶어요. 그냥 편안히 있고 싶어요. 이랬던 사람이라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은 저 사람 불편해하는구나.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많이 해보니까 불편해하는 거네. 조기 싫다는 거네. 이게 저 사람은 이게 뭐 공부하는 이런 데 갈망이 있구나.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그것도 뭐 내가 막 나쁘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치고 들어가 배려해 주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콜드라는 이 마케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면 생긴 저한테 되게 이점인 거예요. 센스 있어 사람이. 막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네. 뭐 이게 중간에 그런 과정이 거쳐져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게 개발되지 않았던 게 이 사업으로 개발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보통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러거든요. 야 이거 빼놓고 딴 건 다 해도 돼. 막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제가 인성이 조금 좋아지고 네,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것 같고 이런 그 느낌을 우리 자녀들도 이러했으면 좋겠다. 네. 돈만 막 벌고서 정말 너무 피피하게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뭐 이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 큰아들이 3번 만에 강의를 듣고서 사업을 지금 또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식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비슷한 연령대를 만날 거 아니에요. 자식까지 같이 해. 혼자 하지 말고 나도 같이 하잖아. 딸 시켜, 아들 시켜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뿌리고 다녀서 실제로 나 우리 딸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원하는 삶을 미용실로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설레임이 생기고 미래가 밝고 네, 그쪽에는 그냥 어차피 다 보였어요. 많이 보였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성장도 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실제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지고 있고 얼마든지 이 사업을 선택하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